안녕하세요. 코인 알아보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었죠. 일본에서 첫 번째 암호화폐 투자 펀드가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솔로코인의 에어드랍 이슈, 그리고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전망, 마지막으로 리플사 이슈 및 SEC와 리플 간의 소송 전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본에서 첫 번째로 암호화폐 투자 펀드가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출시하는 곳이 다름 아닌 키타오 회장의 SBI 그룹이라고 합니다. 키타오 회장은 리플사의 든든한 지원자이기도 하죠. 해당 펀드에는 당연히 리플이 포함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코인들을 살펴보시면은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비트코인 캐시, 폴카닷이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비중을 보시면은 리플이 꽤 높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비중은 당연히 조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언제나 그랬다시피 리플을 빼놓지 않는 키타오 회장, 그의 리플 사랑은 계속될 것 같네요. 그의 사랑을 힘입어서 리플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솔로코인의 에어드랍 스냅샷이 조만간에 찍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협정시 기준으로 12월 24일 20시에 스냅샷이 찍히게 될 예정인데요.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때보다는 굉장히 적은 호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에어드랍은 에어드랍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몇몇 분들께서는 에어드랍이 주어진다라고 하니까 리플사가 주관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스파크 토큰 같은 경우는 플레어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주도를 했었던 에어드랍인데 스파크 토큰 같은 경우 발행이 안 된 그런 코인이었었고요. 솔로 같은 경우는 이미 발행이 된 코인입니다. 그래서 에어드랍이 확실하게 이뤄지게 될 것인데 해당 코인은 1월 달쯤 1월 20일 정도에 이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날짜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큰 이슈 오미크론 변종이죠. 인플레이션이 2%, 3%도 아닌 6.9%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5%를 발표하지 못했던 거에 비하면 과감하게 6.9%를 발표했고 2.5%, 3%만 해도 거의 전쟁급인데 이거는 전쟁급의 2배가 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스스로 발표하게 된 거죠. 패드에서 2022년, 2023년 세 번의 금리 인상과 함께 사람들이 불평하는 보너스가 적어졌고 직장 동료들이 하나씩 그만두고 있습니다. 주위의 동료들이 아파서 없어지고 회사를 떠나고 있죠. 여러 가지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아직도 편하게 휴일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커다란 쓰나미가 곧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애국적 의무라면서 미국인을 향해 제발 백신을 맞으라고 재차 호소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후 백악관에서 진행된 코로나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설명하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은 이들의 경우 오미크론을 우려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모든 미국인은 백신을 접종할 애국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2억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환자 치료에 대응할 장비와 지식을 갖추는 등 오미크론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미국이 셧다운을 취했던 작년 3월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은 케이블 TV와 소셜미디어의 위험한 허위 정보가 백신 미접종을 부추긴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큰 돈을 벌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고객과 지지자를 죽일 수 있다면서 이는 틀렸고 부도덕한 일이라며 엄중히 비난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사 이슈 및 SEC 리플 간의 소송 진행 상황입니다. 먼저 커뮤니티상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리플사의 프로덕트 총괄인 크레이그 드윗이 미국 내 지불결제 사업자 그룹인 FPC의 부의장으로 합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FPC 같은 경우는 연준이 주도하에 만들어진 그룹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리플사 같은 경우 직원들이 꾸준하게 해당 그룹에 포함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 왔었는데 안타깝게도 리플사의 기술 채택 및 리플의 가격에는 영향을 준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자, 한편 FPC 같은 경우는 CBDC와 이를 구현하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크레이그 드윗은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XRP 대량 이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최근에 바이낸스 핫비티씨, 한국의 빗썸 등이 5번의 거래에 걸쳐서 9천만 개의 XRP로 옮기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추가적인 정보에 의하면은 암호화폐 분석 업체 센티멘트가 밝히기를 고래들이 계속해서 XRP를 매집하고 있다. 지난 3달간 XRP 100만 개에서 1000만 개 사이를 보유한 고래 지갑 숫자가 6% 정도 증가했다. 라고 하면서 고래들이 XRP를 매집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자, 과연 리플 가격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미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 전문가 증언일이 2022년 1월 14일에서 양측의 요구로 인해서 1월 19일로 연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한편 존 디튼 변호사 같은 경우 최근에 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SEC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에 관련된 내부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판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합의나 배심 판결로 가게 될 것 같다. 과거 배심원단이 디지털 자산이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나마 이 소송의 마무리는 긍정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 소송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2022년도에는 해당 소송이 끝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